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임기가 시작하는 2022년에는 여기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펼쳐서 23년에는 1인당 연간 25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임기 말까지는 연간 100만 원까지 수준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19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는 이 100만 원뿐 아니라 별도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따로 지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자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조금 보도록 할까요? 기본소득당에서는 이재명 역시 사이다다 이런 얘기 하기도 했는데 정치권, 여당, 야당에선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조세정의도 아니고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시급하지도 않은 가짜 푼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봄날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들의 팍팍한 삶에 비하면 민망하고 한가하다라면서 너무 정책 수준이 좀 낮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로 얘기한 것도 같는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야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의당 모두 그렇게 박수를 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 부분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안을 보면은요. 기본 복지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복지 체계 자체, 기존에 있던 복지를 다 합쳐서 기본소득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북유럽 국가처럼 고부당 고복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모님 어제 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기본소득에 대한 지금 정의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기본소득 그럼 그냥 다 알 것 같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나오는 얘기니까 기본소득 주면 그럼 뭐가 해결되는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라든가 알래스카, 남미비아에서 썼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기본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연간 25만 원 주면은 지금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그것이 지금 기본소득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인 복지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게 간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다 그러면 전혀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전문을 제가 이재명 후보의 전문을 다 읽기는 했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노동의 종말이 나오고 등등 하는데 그러면 기본소득으로 뭘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럼 이걸 받아들일 때 기본소득의 재원은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까지는 누군가가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가다 보니까 지금 재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걸로 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이냐 등등의 굉장히 지금 서로 간에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단어를 쓰는 부분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소득이 정의가 되면 그다음부터 복지체계가 흔들려야 됩니다. 흔들린다는 자체가 나쁜 점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복지체계가 다시 조합을 만들어야 되지 우리나라의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세 얘기까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지 않기 전에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공약으로 밀어붙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옆으로 올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논쟁과 또 다툼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지금 계속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다 따지는데 또 이게 어떤 대선적인 정무적인 지금 싸움까지로 좀 번져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고 진짜로 연구하고 이것이 또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지금 생략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이 더욱더 가열되게 지금 붙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본소득의 정의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좀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실 이 부분이 또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복지라던가 이렇게 관련된 정책은 사실은 또 큰 선거가 있어야지만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이 좀 흐려지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평론가님, 기본소득이 그간 몇몇 나라에서는 좀 실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을 했었나요? 성공 여부를 갖다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사실은 뭐 양극화라든지 부의 불평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네. 없겠죠. 그건 뭐 자본과 기술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도 승승장구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 쳐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어떤 그런 네. 산업 구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의 어떤 해결 방식의 하나로 기본소득 논쟁이 불붙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저는 충분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요즘 감명 깊게 하나 읽은 책이 있어요. 미국 의회의 상원 예산위원회 옛날에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스테파니 켈튼 교수가 쓴 적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책이 쓴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약간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통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정부의 재정 적재, 상당한 수준의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금이 아니라 정부가 통화 발행을 해서 정부 재정을 꾸려나가는 거에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논리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네. 사실은 그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정부가 그러니까 발권력을 발휘해서 정부 재정을 갖다가 늘릴 수 있어도 괜찮다는 논리가 있는데도 이 책에서는 기본소득 논의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재원이 풍부한데도. 네. 대신 다른 쪽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가령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든지 그 고용 전 국민에 대한 어떤 고용 보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핀란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등에서 일부 지역에서 실험을 했었죠. 물론 그거는 완전한 보편적 지급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선별적 지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성공했다는 확실한 징후 자체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기본소득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시행한 나라가 지금 알래스카 빼놓고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니까 이런 논의 자체를 하고 있고 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 닥칠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이에 필요한 일이기는 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런 어떤 지금 뭐 연간 25만 원 아니면 연간 100만 원 청년들에 대해서는 뭐 연간 250만 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게 부의 불균형이라든지 어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네.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지금 주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제 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60년도에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가는 사회 부담금, 조세 부담금이 42%까지 올라야 돼요. 그러면 지금 200만 원을 받는다고 지금 치고요. 그렇다면은 뭐 자기가 세금을 그 42%로 지금 낸다 그러면 자기 낸 것만큼도 지금 못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린 노령화되고 돈 버는 사람 없어지고 청년들이 지금 뭐 이 돈 벌어서 한 사람이 6명의 지금 노인들을 지금 이런 기본소득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진짜로 뭐 제가 젊은 20대 30대라면은 발벗고 이거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20대 30대가 질문을 던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 그럼 재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안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단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등으로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조세 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이것도 2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세금,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토지세, 국토보유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종부세, 보유세 등등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토지세를 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세 차익이라는 게 개인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것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소득을 제쳐두고서요. 반드시 그게 재원이 아니라 사실 이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극히 한정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일부한테 너무 편중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상위 한 10%가 전 국토의 한 80%를 갖다가 딱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면적으로만 따져서 사실 그런 거지.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뭐 토지에 거의 뭐 90% 이상을 갖다가 상위 10%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기반 시설을 갖다가 전부 다 국가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국민의 세금들이 다 투입해서 만들어서 그 땅값이 올랐지 않느냐는 주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사실은 토지 이용의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극한적으로 막는 겁니다. 실제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택지를 분양한다고 할 때 공공택지 지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사실은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갖다가 네. 정부가 수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땅값들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국토를 갖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가령 뭐 철도를 하나 놓는다거나 도로를 하나 놓는다거나 비용 등이 거기에서는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굉장히 비좁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토지 보유세라든지 국토 네. 보유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입하는 것이 사실 토지 공개념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라도 네.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탄소세는 어떨까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이라던가 EU가 환경 문제 등등을 들어서 탄소 국경세를 이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모님 일단 탄소세가 무엇인지부터 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이제 탄소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네.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네. 탄소세 자체가 목적세입니다. 그럼 탄소세에서 걷어들인 세수는 친환경 지원에다 써야 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맞는 거고요. 네. 지금 토지세 얘기를 해주셨지만 토지세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국가의 어떤 뭐 불균형적인 그런 재산 상태를 지금 보완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세를 걷는다면 저소득 주거 환경에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 네. 여기다 쓸 일은 절대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뭐 증세 얘기를 나오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뭐 앞에서 이런 목적세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고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복지를 지금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적 토의와 또 전문가들의 얘기 그리고 많은 검증을 거쳐서 지금 나가야 되고요. 절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은 잘 알겠지만 간단한 연금 개혁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런 복지 체계까지도 흔드는 부분을 하려 그러면 진짜 파격적 증세뿐만 아니라 재원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이런 검증이 없이는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만 네. 기본소득 하면 좋아요. 기본소득 하면은 우리 20대 30대는 어떤 부담을 가지는 등등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국민의 찬반 얘기를 듣고서 시작을 해야 될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